자, 이번 시간 지질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습곡이랑 단층 배웠고, 이번에는 부정합, 전리, 관이포획 이렇게 남았는데, 자, 먼저 부정합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뭐 이렇게 습곡이랑 단층에 비하면 나머지 세 개는 비교적 쉬워요. 자, 부정합이라는 거는요, 여기다 먼저 간단히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층이 물 속에서 쌓이잖아요. 물 속에서 지층이 쌓이고 쌓였는데, 자,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 해봐요. 이걸 다른 말로 융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거나 지층이 올라오는 거. 하여튼 땅이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융기를 하면은 막 깎일 거예요. 그죠? 막 깎여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다 보면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위에가 막 이렇게 깎일 거예요. 깎이고 나서 다시 침강해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잘린 듯한, 깎인 듯한 면이 생기는데, 자, 요런 거를 부정합이라고 해요. 자, 보통 이 지층, 요 지층, 요 지층 이렇게 층층이 순서대로 쌓인 지층 사이에는 정합적인 관계, 이렇게 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거는, 자, 지금 A층이랑 B층은 정합적이지가 않죠. A층이 쌓인 다음에 위로 융기를 해가지고 깎인 다음에 다시 침강해가지고 비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끊겨 있다 해갖고 부정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 요런 거 전부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그림은 요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배사, 여기 향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습곡이 위쪽이 잘려 있는 게 보이죠? 자, 요런 게 바로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합이 생성되는 원인은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물 속에서 먼저 퇴적이 돼요. 그죠? 물 속에서 퇴적이 된 다음에 이제 융기를 합니다. 뭐 조산운동 아니면 뭐 조륙운동, 그러니까 뭐 대륙끼리 충돌해서 솟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닷물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바닷물 속에 있던 지층이 위쪽 땅 위로 물 위로 드러났다고 해봅시다. 물 위로 드러났으면은 이제 풍화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자, 깎이고 나서요. 깎이고 나서 부정한 면이 이게 생기는 거죠. 자, 이게 깎이고 나서 다시 물 속으로 침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쌓이면 요걸 우리가 부정합 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융기해서 올라와서 풍화 침식 받고, 그죠? 그러니까 요 때는 퇴적이요.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물 속에서 퇴적은 엔간하면 막 사막이라던가 이런 특이한 거 빼면은 엔간하면 물 속에서만 퇴적이 돼요. 그 다음에 융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풍화와 침식을 받죠.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인 다음에, 자, 침식을 받아서 깎인 다음에 침강을 하죠. 자, 침강해서 여기에서 다시 위쪽에 퇴적이 되면은 이제 부정합이 생긴다는 거.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저여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기저여감은 뭐냐면요. 지금 요 앞에 사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을 때 이게 맨 처음에 생길 때요.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서 막 깎였을 거 아니에요. A층이. 그러면은 그 A층이 깎인 이 돌멩이들이 요 위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A가 깎인 흔적? 그런 돌멩이 자갈들이 A 위쪽에 이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합 바로 위에 예를 들면 요거를 뭐 A층이라고 하면 요 A들이 깎인 요 돌멩이들이 막 돌아다닐 텐데 요거를 바로 기저여감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저여감도요,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기저여감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다. 그죠? 여기가 부정한 면인데. 그러면 이거 역전된 거죠? 그래서 기저여감도 지층 역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부정합 이제 저기 분류해야죠. 또 분류. 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밑에가 평행한데 깎인 다음에 위쪽도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는 경사졌는데 위쪽이 평행하다. 자, 그럼 요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해요. 경사부정합은 아까도 선생님이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습곡 때문에 경사진지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고 깎였으니까 여기 이제 경사부정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곡이 먼저 생긴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깎이면은 요 부분이 경사부정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난정합은 뭐냐면요. 이 평행부정합이랑 경사부정합은 위쪽이랑 아래쪽 모두가 퇴적암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는 퇴적암인데 아래쪽이 화성암이거나 아니면 변성암인 경우가 있어요. 화성암이거나 변성암인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난정합, 뭐 난잡하다 할 때 그 난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깎여갖고 생긴 부정합은 무조건 난정합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죠. 일단 여기 기저여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기저여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C라던가 아니면 요 벽돌 모양 요 지층이라던가 아니면 B라던가 요런 애들이 이렇게 깎여갖고 위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럼 한번 요거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부정합이 지금 여기에 요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부정합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요 부분, 자, 여기까지. 자, 요거는 무슨 부정합일까요? 요거. 이거는 여러분 밑에가 지금 경사져 있죠. 자, 밑에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사부정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경사부정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화강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화성암이잖아요. 현안류 반섬화 중에 하나니까 화성암인데 이 B가 지금 편마암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편마암이 그 변성암 중 제일 대표적인 암석이거든요. 그 왜 막 줄무늬 뚜렷해갖고 예쁘게 생긴 그 돌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편마암인데 아무튼 편마암이 변성암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플러스나 아니면 이 V 표시가 있으면은 화성암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플러스라던가 V 표시 있으면 화성암이라는 거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 전부 다 무슨 부정합? 난정합이겠죠? 난정합일 거예요. 난정합. 왜냐하면 지금 변성암이랑 화성암 위쪽 깎인 거는 싹 다 난정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뭘까요? 요 부분. 여기도 난정합이겠죠.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요 지역이 최소 몇 회 융기했는가? 몇 회. 그러니까 최소 몇 회 융기? 요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정합 개수에다가 보통 1 더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은 요거 생길 때 처음 융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생길 때 두 번째 융기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 자라 있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융기했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 3번은 융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막 복잡한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자, 부정합 지금 먼저 여기 요 부정합 요거는 무슨 부정합일까요? 지금 경사져 있죠? 경사져 있으니까 경사부정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요 부분 여기까지 커트 요 부분은 무슨 부정합? 여기는 평행부정합일 것 같아요. 평행부정합.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 플러스가 깎였으니까 그죠? 화성암이 깎인 거니까 난정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부정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 무슨 부정합이지? 애매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봐야 돼요. 요 부분은 평행부정합인 거고 그리고 커트 요 부분은 난정합인 거고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밑에가 평행한데 위에도 평행하니까 평행부정합이라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랑 아래가 평행하니까.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부정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층이 융기했다는 증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여러분? 예전에 저기 퇴적구조 중에
그 건열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이 부정합도 건열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합이랑 플러스 이 건열은 지층이 융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합은 추가적으로 풍화 침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부정합면을 경계로요, 위층이랑 아래층은 굉장히 큰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서 A, B, C, D, E, F, G 이렇게 해봤다고 해봐요. A, B 그리고 B, C, C, D 요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큰 시간적 공백이 존재 안 해요. 뭐 진짜 길어봐야 뭐 몇백 년? 뭐 몇천 년? 요 정도일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러분한테 몇천 년도 크겠지만 요 부정합은요 정말 최소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뭐 심지어는 뭐 1억 년이 넘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거 보세요. 지금 A 쌓인 다음에 B 쌓일 때는 그냥 A 쌓이다가 그 다음에 B 쌓였어요. 그게 단데 지금 D 쌓인 다음에 E 쌓일 때까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왜요? D가 지층이 융기를 해가지고 지층이 올라와서 물 밖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근데 그 와중에 돌멩이가 깎이는데도 엄청나게 풍화 침식받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깎였어. 엄청 오래 걸려서 깎였다 칩시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침강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쌓이는 거죠. 아, 이게 엄청나게 큰 오랜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위아래, 그러니까 D가 쌓인 다음에 정말 오랜 세월 뒤에 E가 쌓였다, 요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정합 찾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부정합인 걸 대번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 보이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이 기저여감이잖아요. 기저여감. 그죠? 여기서도 이 기저여감들 있잖아요. 기저여감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찾았을 텐데, 기저여감이 없어도 부정합일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는 선생님 예전에 지질조사 가봤었는데 기저여감 찾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그냥 부정합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지금 난정합으로 보셔야겠죠? 화성합 플러스 위쪽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끊어져 있는 느낌 찾아볼까요? 일단 요거는 단층이고요. 이거 무슨 단층인지 혹시 복습해볼까요? 이게 미끄럼틀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겠죠? 역단층. 회감력을 받아서 생긴 역단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쪽도 끊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요 단층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딱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부정합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평행 부정합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런 거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합을 찾아보면, 자, 요쪽에 경사부정합이 있고요. 그죠? 경사부정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다 보면 여기도 끊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도 끊어져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은 경사부정합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경사부정합인데, 여기서부터 요 부분은 이 V자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난정합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기저여감이 조금씩 있긴 하네요. 요 부분, 여기만 난정합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행 부정합인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뭐 평행 부정합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사 부정합이겠네요. 그죠? 이게 경사져 있으니까 경사 부정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정합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지층 최소 몇 번 융기 이렇게 물어보면 부정합 하나, 둘, 세 개니까 거기다 지금 현재 해서 한 번 융기해서 요거 생겼고, 두 번 융기에서 요거 생겼고, 세 번째 융기에서 요 부정합 생겼고, 마지막 현재 네 번째 융기에서 땅 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그래서 네 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전리 갑시다. 전리. 자, 전리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뭐 산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바위에 막 이렇게 금가 있는 거 있죠. 금간 거. 그런 걸 다 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단할 때 절 뭐 이런 뜻인데, 전리. 암석에 금간 거 갈라진 거를 다
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저기 등산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막 쪼각쪼각 나 있는 것들 있죠? 이걸 다 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전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그 특이한 전리가 있거든요. 특이한 전리. 그 두 개를 알면 돼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주상전리라는 거랑요. 주상전리라는 거랑 판상전리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주상전리는요. 뭐 여러분 제주도 아마 놀러 가보셨으면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주도 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이거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생긴 희한한 전리예요. 자, 이게 이제 전리는 전리인데 기둥주예요. 기둥이 한자로 주거든요. 기둥 모양의 면상할 때 상자, 그죠? 기둥 모양의 전리다 해서 주상전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주상전리요, 그죠? 육각형 기둥 모양인데, 자, 중요한 건 이 주상전리가 생기는 원인인데요. 자, 뭐냐면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막 용암이 막 흐르다가 용암이 쫙쫙쫙 이렇게 흐르다가요, 급격하게 빠르게 냉각이 되면은 얘네가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작아지겠죠. 작아지는데 수축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 육각형 모양으로 수축을 합니다. 뭐 이제 선생님도 정확한 물리 수학적인 뭐 그런 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육각형이 굉장히 안정한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벌집도 보면은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육각형으로 지어요. 이게 굉장히 하여튼 수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래요. 그래서 이 주상전리도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수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육각형 모양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상전리라는 건 결국에 화성암에서 생기는 거죠. 화성암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퇴적구조처럼 퇴적암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용암이 식어갖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화성암인데, 화성암이 여러분 다시 써봅시다.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6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주상전리는요, 반섬화에서 절대로 생길 수가 없죠. 왜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천천히 식어서 생기는 심성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주상전리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에서 생긴다. 왜? 용암이 빠르게 식어갖고 생겨야 되기 때문이죠. 됐죠? 자, 그리고요, 이 현안유 중에서도요, 유도 이 현무암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전에도 배웠듯이 굉장히 유동성이 커갖고 넓게 쫙쫙쫙 퍼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는 끈적끈적해서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좀 더 빠르게 냉각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냉각 속도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무암이잖아요. 그죠? 현무암에서 거의 대부분 주상전리가 나타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근데 물론 저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을 때도, 그러니까 안산암이나 유문암에서도 주상전리가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무등산 같은 데 가면 유문암으로 돼 있는 주상전리대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거의 대부분은 현무암에서 발달을 한다. 근데 이제 반려암, 석록암, 화강암에서는 발달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요. 자, 판상전리는 뭐냐면 이렇게 판 모양으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이제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판상전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자, 이게 선생님이 이것도 직접 찍은 사진인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거는 압력이 감소해서 생겨요. 자, 이 보통 판상전리는 이것도 저기 현안유 반섬화 중에 생기는 건데, 화성암에서 현안유 반섬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리는 뭐 변성암이건 퇴적암이건 화성암이건 모든 돌에서 전리는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주상전리랑 판상전리는 화성암에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중에서 이 현안유 말고요, 이 반섬화 같은, 그러니까 심성암에서
심성암은 이게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잖아요. 자,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여기가 쩌적쩌적 갈라지면서 생겨요. 자, 여러분 이거 스폰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폰지 여러분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쫙 피면 어떻게 돼요? 스폰지가 다시 쫙 하고 펴지죠? 자, 근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하 깊은 곳에 화강암이 이렇게 있었다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쪽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짜부가 돼 있었을 거예요. 스펀지 구겨 놓은 것처럼. 근데 이게 풍화 침식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융기했다고 해봐요. 위쪽으로 융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표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얘네들도 펴진단 말이죠. 스펀지 주머니에 넣어놨다 쫙 폈을 때 펴지듯이. 근데 스펀지랑 다른 점은 지금 얘네 화강암은 돌멩이잖아요.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펴지면서 쩌적쩌적쩌적 갈라져요. 그러면서 양파 껍질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바로 판 모양의 전리. 그래서 판상 전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융기해가지고 압력 감소해서 생기는 게 판상 전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반섬화 중에서 판상 전리는 희한하게 화강암에서만 나타납니다. 화강암에서. 왜 주로 화강암에서 나타나는지, 왜 반려암이랑 섭록암에서는 판상전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지는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주상전리는요, 빠른 냉각으로 생기는데 현무암에서 주로 나타난다. 근데 물론 안산암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문암에서도 생기기는 생긴다. 근데 현무암에서 대부분 잘 나타난다. 근데 판상전리는 압력 감소로 생기는데 이제 융기해 갖고, 그죠? 융기해서 압력 감소한 거죠. 특이하게 화강암에서만 발달한다는 거, 그죠? 다른 데서도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99%는 화강암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곡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막 돌멩이 널찍하게 있는데 막 이렇게 쩌적쩌적 판 모양으로 갈라진 거 있잖아요. 판때기처럼. 그거 죄다 판상전리입니다. 판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전리와 단층의 차이는요, 단층도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전리처럼. 뭐가 다르냐면은 단층은 예를 들면 딱 끊어져 갖고 이렇게 서로 얘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내려오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리는 달라요. 전리는 그냥 암석이 있으면 그냥 딱 끊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층과 달리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없다. 그냥 갈라지기만 한 거지, 갈라진 상태로 뭐 하반이 움직이던 뭐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전리가 막 생기면 풍화 침식이 촉진돼요. 왜냐하면은 요 갈라진 틈 사이로 막 수분도 들어갈 수 있고, 나무 뿌리 같은 것도 침투를 쉽게 할 수 있고, 바람 불 때도 더 잘게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풍화 침식이 더 촉진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입과 포획이네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관입암 포획암. 자, 관입이라는 게 뭐냐면요, 먼저 마그마가 이렇게 지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입이라고 하고요. 관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 나중에 굳어갖고 화성암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를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굳으면 요 부분, 요런 데를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얘네가 뚫고 들어와서 관입을 해서 굳어진 거죠. 이런 거를 관입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 요렇게 나와요. 보세요. 자, A 돌멩이랑 B 돌멩이랑 뭐가 더 젊은 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B가 더 젊은 애죠.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었는데 B가 관입을 한 거니까 A가 처음에 있었고 나중에 B가 생겼다. 요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A, B. 자, 뭐가 더 나이가 많은 암석인가요? A겠죠. A가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B가 이렇게 들어와 갖고 관입을 했으니까 A가 나이가 더 늙었고 그 다음에 B가 더 젊은 지층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요렇게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관입이 두 개가 된 거거든요. 자, 해볼까요? A, B, C. 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가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죠. B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관입을 했어요.
B가 관입을 했는데 그 위로 C가 마지막으로 관입을 했죠. 그래서 제일 젊은 지층은 C고 그 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은 지층은 A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뭐 별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관이밤 주변에는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뜨거우니까 이 주변의 돌멩이들이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이밤 주변에는요. 그러니까 이 화강암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마그마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글이글 엄청 뜨거우니까 그 주변 돌멩이들이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지금 굳어져서 화강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이밤 주변에는 이렇게 열에 의해서 변성된 변성암들이 쪼로로록 이렇게 분포를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획암. 포획암은 뭐냐면요. 마그마가 자 보세요. 이렇게 마그마가 지금 뚫고 들어왔죠. 그리고 요게 굳은 거를 우리가 무슨 암이라고 한다 했죠? 관이밤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관이밤, 요게 관이밤이에요. 관이밤. 관이밤인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 원래 있던 지층들 있죠. 여기 원래 있던 지층들의 돌멩이를 이렇게 뜯어내요. 마그마가. 뜯어내가지고 지가 이렇게 포함시켜버려서 포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굳어지면 나중에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한 거예요. 포획되었다 뭐 할 때 그 포획이에요. 자,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 먼저 이거는 쉽죠, 여러분. 여기 요 주변에 있던 암석을 통으로 쌤이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돌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했잖아요, 관이밤. 자, A랑 B 중에 뭐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관이밤이 B라고 했을 때 요 뜯어낸 애들 있죠. 얘네들도 결국 A들의 파편 아닌가요? 그죠? A의 파편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A, B 중에 뭐가 더 나이가 많다고요? 이 A들이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B가 나중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은 A는 원래 있다가 뜯겨 나온 애들이니까, 그죠? 원래 있다가 뜯겨 나왔으니까 나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단 얘기죠.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A랑 B 중에서 뭐가 더 나이가 많은 암석이라고요? 이 B라는 얘기죠. B. 왜? 얘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다가 뜯겨 나온 애니까. 근데 A는 B를 뜯어내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B는 원래 있다가 뜯겨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애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A, B 중에서 자, 나이가 더 많은 건 뭡니까? 요 포획된 거 B. 왜? 원래 있다가 뜯겨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요 B들은 원래 있었는데 뜯긴 애들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이게 봤듯이 원래 있다가 이렇게 뜯겨 나온 요 놈들은 나이가 당연히 이건 마그마가 치고 들어와서 굳은 암석보다 나이가 저기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중에서 더 젊은 암석은 A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요거 순서 한번 해보실래요? 관이밤이죠. 관이밤인데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A가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B가 포획암인데 자, A, B 중에 뭐가 먼저 원래 있던 애죠? 그러니까 뭐가 나이가 많은 암석이에요? 얘요, 얘. 왜? 얘는 원래 있다가 지금 얘한테 잡힌 거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뜯겨 나온 애니까 억울한 애예요. 근데 나이 많은 애라는 거. B가 원래 있었던 애니까. 그리고 A가 지금 침입해갖고 B를 포획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먼저 생성된 암석이라는 건 관입을 당한 암석이랑 포획을 당한 암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암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이밤 주변에는 말했듯이 이렇게 열 변성을 받은 암석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 자, 이 지금 그림에서
이 회색 부분이 열 변성받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순서를 한번 선생님을 해보면, 처음에 D가 있었죠. D가 원래 있었는데 뭐가 관입을 했죠? 치고 들어온 게 A 같아요. 그죠? A가 치고 들어왔어요. 자, A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합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E죠. 자, E가 생겼고 그 다음에 B가 치고 들어왔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F도 지금 열 변성을 받아 있죠. 그러니까 E 다음에 F 쌓이고, 그죠? 얘까지 쌓인 다음에 얘가 쫙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E랑 F 둘 다 열 변성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저여감이랑 포회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기저여감, 지금 요거 기저여감이라는 건 지금 요게 부정합이라는 얘기죠. 지금 A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조각이겠죠. A의 조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D의 조각이라는 거는, 이거는 포회감이라는 거예요. 포회감. 그죠? 플러스니까 이제 화성함이니까. 자, 그럼 요걸로 순서를 할 때, 자, 처음에 뭐가 생겼어요? A가 원래 있었다 해봅시다. A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부정합 생겼고요. 그죠? A 부정합 생겼고, 그 다음에 부정합 다음 B고요. 그러니까 A, B 사이에는 큰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B가 쌓인 다음에 그 위에 C니까 C 다음에 D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D가 그 다음에 쌓였을 거예요. 그죠? D가 쌓였고, 그 다음에 얘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D를 뜯어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가 마지막에 치고 들어와서 D를 뜯어냈구나. 요렇게 관이밤을 보고 여러분이, 관이밤과 포회감을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지질 구조가 다 끝났는데 아마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해 안 됐으면 반드시 지루하더라도 다시 한번 선생님 이 얘기한 거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짚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절리는 빠른 냉각, 현무암, 환상절리는 융기로 압력 감소, 화강암. 요거 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지층의 생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